아름드린 팽나무가 여전히 마을 주민들의 삶을 굽어보고 주민들이 치성을 빌던 마을당은 지금도 마을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북촌리를 지켜가고 있다. 옛 제주마을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북촌리. 그 전통만큼 마을은 제주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을 기억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엔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는가 하면 해방 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조와 절개가 남달랐던 곳이지만 한순간 마을은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주 4.3 사건이 발발하면서부터다. 그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곳, 너근송이 일대. 정부는 이곳에 국비를 지원하여 위령비, 기념관, 문화기념비 등을 마련하였고 매년 음력 12월 19일이면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올리고 있다. 제주 사람들을 한순간 비극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제주 4.3 사건.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 시작된 4.3 사건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내고 1954년 막을 내렸다. 그러나 4.3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도록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금기의 역사였다. 북촌리의 제주 4.3 사건은 그 어느 마을보다 비극이 깊다. 단 이틀 만에 300여 명이 학살되면서 무남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그 아픔과 한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북촌 학살 사건은 1947년 8월 13일 전단을 붙이던 주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한 총에 3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첫 실현을 맞게 된다. 다음해 1948년 4월 21일에는 무장대가 북촌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공격해 선거 기록을 탈취하고 6월 16일에는 북촌 포구에서 경찰관 2명이 무장대에 살해된다. 또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북촌리 민보단원 24명이 낸시빌러에 끌려와 군인들에게 총살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9년 1월 17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북촌 대학살극이 벌어진다. 이날은 아침부터 살을 내는 추위가 가슴까지 파고드는 날이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참극이 벌어지기 전까지 북촌리의 겨울은 여느 겨울과 다르지 않았다. 이날 아침 북촌리를 경유하여 함덕대대로 가던 군인 차량이 무장대의 습격을 받고 군인 2명이 숨졌다. 마을 유지 9명은 죽음을 무릅쓰고 시체를 함덕리 주둔부대로 이송했다. 하지만 경찰 가족 1명을 제외하고는 모진 매를 맞고 총살당했다. 이연대 소대가 북촌리 주민들을 향해 보복 출동. 북촌리 해동 초소막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군인들은 북촌리 마을 주민들을 북촌 국민학교로 모이라고 하면서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300여 채의 가옥들이 잿더미로 변했고 운동장에 모인 주민 1천여 명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다. 운동장에 모인 주민들을 군인과 경찰 가족으로 선별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 사격으로 17명의 주민들을 먼저 쏘아 죽인다. 이때 희생자 중에는 젖먹이 어린이를 낳는 여인도 있었다. 곤줄인 아이는 죽은 엄마의 옷고름 속을 파고들며 젖을 빨았다고 한다.
그 후 군인들은 무작위로 줄을 세운 뒤 선차에 걸친 총살로 학교 동쪽 단팍과 학교 서쪽 양기와 너분 송이 등에서 사살을 강행한다. 함덕리에서 지프차 한 대가 달려오며 중지하라는 손짓에 의해 총살은 중단된다. 대대장은 사살 중지 명령과 함께 주민들에게 다음날 함덕으로 모이라는 강제 소개 명령과 함께 병력을 철수했다. 이날 북촌리에서 집단 학살극을 벌인 군인들은 철수하는 과정에서 옆마을인 동봉리에 들러 속칭 구랏이라는 곳에 80여 명의 주민들을 집결시킨 뒤 총살했다. 마을은 불에 타 사라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 헤맨다. 겨울이라 어둠이 일찍 마을을 찾았지만 그날 내린 눈과 섣달의 달빛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날 함덕으로 갔던 주민들 중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함덕리 모래밭으로 끌려가 북촌리 주민 30여 명이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다. 북촌 마을은 해마다 섣달 18의 날이 되면 명절과 같은 집단적인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후 북촌리 주민들은 침묵과 금기, 왜곡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54년에는 일명 북촌리 아이고 사건이 일어난다. 아이고 사건은 군대에서 순직한 고 김석태의 장례식에서 꽃놀림 도중 북촌 국민학교에 다다르자 술이라도 한 잔 올립시다 한 것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장을 비롯한 10여 명이 경찰에 끌려가 고통을 당해야 했다. 경찰은 이를 형살자 6주년 기념 추도식으로 몰아세우면서 북촌리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난 뒤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에 사람들은 더더욱 4.3에 대해 입을 닫았고 제주의 4월은 침묵의 봄이 되었다. 그렇게 금기의 세월을 보내던 제주 4.3 사건이 드디어 입을 열게 된다. 1978년 현기영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순위 삼촌을 한 문예지에 발표하며 고향의 아픈 역사를 문학적 양심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 후 차츰 4.3에 대한 양심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순위 삼촌은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연극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 비단 제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라는 것을 일깨워준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4.3을 주제로 한 영화 지슬도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대학살이 일어났던 너분숭이. 이곳에서 사살된 어른들의 시신은 다른 곳에 안장되었지만 어린 아이들의 시신은 그대로 매장되어 있다. 현재 20여 기의 애기 무덤이 모여 있는데 이 중 8기 이상이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너분숭이 바로 옆 옹팡밭 역시 4.3 사건 당시 최대 인명 피해가 있던 곳이다. 북촌 대학살의 현장으로 마치 물을 뽑아 널어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 가운데 작은 봉부는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북촌리 주민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4.3의 영혼들과 늘 마주하며 살고 있다. 마을 담 옆의 단팥과 너분숭이, 서우봉, 북촌 성터에 이르기까지 4.3의 흔적은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북촌 포구와 등명대에도
군인들의 총탄 자국이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촌리는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조사를 꾸준히 해왔으며 4.3 기념관을 비롯 고인들의 위령비와 강명비를 세워 그날의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원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 4.3 사건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